제가 이런 부작용 치료를 하게 될지 몰랐죠, 저도. 근데 강남역은 정말 특이한 곳이라서 뭔가 성형의 메카니까 부작용난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을 해결해 줄 병원이 없는 거죠. 그런 의사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하게 됐고 많이 하다 보니까 점점 그게 실력이 쌓인 거죠. 그러니까 많이 하니까 또 잘하게 되고 결국 환자가 스승인 거죠. 최근에 외과 의사의 회의에서 근황 토크 한번 해보자.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항상 한 가지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다. 그게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수술을 잘할 수 있을까? 더 잘할 수 있을까? 계속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다. 계속 생각이 나요, 그냥. 평소에 그냥.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 조용필 씨랑 술을 먹으면 그렇게 재미가 없대요. 딱 한 가지 얘기만 계속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음악을 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또 그 경지에 오르셨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저도 계속 관심이 있나 봐요. 계속 생각이 나고, 그리고 수술이라는 게 참 어려워요. 어떤 몇 가지 수술은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했다고 판단이 되지만 정말 어렵고 사람마다 정말 너무 다르구나. 어쩜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 오셨을까? 교만할 수가 없고 항상 늘 기도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죠. 외과는 분야가 되게 여러 개예요. 근데 흔한 얘기 를 많이 하죠. 네, 대장학문. 그럼 대장학문 외과를 사람들이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방외과가 있고, 뭐 소아외과도 있고, 뭐 간단체 외과, 상부위장관외과,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있죠. 근데 저는 유방 브레스트가 성형 쪽하고 관련이 있어서 이쪽이 좋더라고요. 좀 더 수술이 재밌고, 그리고 사람들이 오래 살아요. 유방암은 일찍 발견하면 거의 살거든요. 늦게 발견하면 물론 어렵죠. 어쨌든 일찍만 발견하면 살릴 수 있으니까 환자들이랑 얘기하고 이런 게 좋은 거예요. 감사하게도 또 몇 분 교수님들이 좋은 말씀 해주시고 그러셔서, 교수를 저도 사실은 생각을 좀 했었는데, 대학교 교수는 일단 라인을 잘 타야 돼요. 사실은 라인이 어그러지면 교수가 임용이 안 돼요. 학교가 제 성격이랑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좀 자유로운 영혼이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짜여진 거에 맞춰서 가는 거를 저는 별로 이렇게 맞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당장 뭐 이 수술 기구가 필요하면 바로 하고, 초음파도 되게 좋은 초음파를 갖다 놓고 그렇게 하고 싶다. 근데 대학에서는 그 서류를 계속 내야 돼요. 계속 요청해가지고 그것도 안 돼서 막 계속 찾아가고 난리치고 막 그래야지 제 맘대로 이게 팍팍 해버리는 게 좋은 거야. 대학병원에서는 수술도 바로 못 잡잖아요. 자기 수술한 날짜가 있어요. 교수들마다 다른 날짜에 수술 못해요. 수술방이 열리질 않아요. 방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딱 그날밖에 못해요. 근데 저희는 지금 제가 개원에서는 매일매일 제 맘대로, 아 이분은 빨리 넣어야 되겠는데? 그러면은 스케줄 조정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게 좋은 거죠. 속이 편한 거예요. 빨리빨리 해줄 수 있으니까. 저도 제가 이런 걸 하게 될지 몰랐어요. 변호사들도 특허 전문 변호사, 이혼 전문 변호사 뭐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그런 의뢰인이 자꾸 오다 보니까 그냥 그걸 하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부작용 치료를 하게 될지 몰랐죠, 저도. 근데 강남역은 정말 특이한 곳이라서 뭔가 성형의 메카니까 부작용난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을 해결해 줄 병원이 없는 거죠. 근데 초음파를 일단 볼 줄 알아야 되고, 유방 조직을 잘 알아야 되고, 그런 의사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하게 됐고, 처음에는 저도 잘 못해가지고 환자들이 고생하시고 막 저도 고생하고 막 이랬는데, 많이 하다 보니까 점점 그게 실력이 쌓인 거죠. 그러니까 많이 하니까 또 잘하게 되고, 결국 환자가 스승인 거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런 길을 걷게 됐죠. 가슴 필러 같은 경우는 정말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죠. 가슴 필러 제거가 쉽지 않더라고요. 계속 염증이 반복돼서 정말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랬는데, 뭐 포기하려고 했더니만 그 사이 실력이 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포기가 안 되고 그냥 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나도 도망가고 싶은데 이분이 이미 딴 데 돌다가 안 된다는 걸 아시니까, 저희가 5번째 병원이다 이런 얘기도 꽤 하세요. 마지막에 심정으로 왔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싶으니까 내가 뭐라고 뭐 이렇게 하겠나. 이런 염증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제가 조금 더 경험이 조금 더 많은 거죠. 제가 뭐 다 한다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런 데서는 조금 더 좋은 솔루션을 제시해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 제가 기본적으로 사람을 좋아해요. 기본적으로 사람을 좋아하니까 잘해드리고 싶고, 잘해드리는 게 버릇이에요, 그냥. 저희 와이프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이 사람은 누구랑 결혼했어 이렇게 잘해줬을 거다. 특별히 나라고 잘해준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알았지? 뭐 이런. 제가 잘못한 것도 물론 많았겠죠. 그분의 아픔을 건드린 적도 많았을 테고. 근데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정신과 환자가 전체의 10%는 있단 말이에요. 인구의 10%는 당연히 있어요. 근데 어쨌든 마음을 다치신 분들이 오시면 대화가 되게 힘들죠. 그리고 오해를 많이 하시고, 여기도 다른 병원처럼 나를 뭔가 속이려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도 있으시고, 그러면 이제 서로 힘들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제일 어렵고 제일 힘들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가장 상처를 주는 거예요. 강남역에서만 계속 있었는데 몇 달 전에 옮겼잖아요. 월세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올리겠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전에 2, 3년 전부터 계속 강남역에서 자리를 알아봤어요. 근데 제가 그때 한 100평 정도 쓰고 있었는데 100평 이상 되는 상가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강남의 끝자락 양재역 가까이까지 오게 된 거죠. 여기를 샀어요. 상가를 샀고 90%까지 대출을 해줘요. 그러니까 샀죠. 108평 정도 되는데 108 번뇌가
저는 이제 사람들과의 인연을 좀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제 핸드폰에 저장된 번호가 3,000개가 넘어요. BBQ 교대점 뭐 이런 것도 있고, 처음에 개원했을 때도 그때 개원 멤버로 고대병원에서 저랑 같이 근무했었던 간호사분한테 연락해서 그분이 합류해가지고 처음에 개원을 했었어요. 총괄실장님도 어디 산부인과에 제가 근무했을 때 같이 계셨던 간호사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벌써 한 7, 8년 되신 것 같네. 그리고 저희 병원 직원들 들어오면 다 안 나가요. 왜냐면은 그냥 분위기가, 우리 병원은 막 쪼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뭐라고 하진 않아요. 다들 열심히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병원 직원들이 월급이 좀 괜찮아요. 급여가 좀 괜찮고 근무 시간이 좋고. 여기서 일할래. 네, 그러니까 이제 안 나가시는 게 아닌가 하고 저는 생각을 해나죠. 그리고 자주 하진 못하지만 몇 달에 한 번 회식을 하는데, 회식할 때는 좋은 데만 가요. 좋은 데만. 다른 의사 선생님들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월급 주니까 뭐 이렇게 일을 해야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저를 도와주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감사해서 대접하는 거다. 저는 회식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은 참 신뢰가 떨어진 시대라 좀 나쁜 병원들이 좀 있는 게 사실이에요. 참 가슴이 아픈데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하고, 뜻은 나쁘지 않은데 결과가 나쁠 수도 있어서 그게 좀 죄송합니다. 하나님처럼 다 잘해드리지 못해서 그런 점은 죄송해요. 근데 어쨌든 뭔가 문제가 생기면 저희는 해결을 드릴 테고, 걱정은 제가 할 테니까 그냥 마음 편히 오세요. 그리고 아까 자랑하다 말하는데, 제가 맨날 주장하는 게 어디에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내가 누구랑 있느냐가 문제예요. 힘들어도 주변 사람들이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격려해주고 잘한다 칭찬해주고 그러면은 으쌰으쌰 하게 돼요. 그러면은 없던 능력도 나오는 거예요. 저희 병원에서 근무를 한다 할지라도 뭔가 여러 가지 이유로 퇴사를 한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 분들하고도 저희는 계속 연락을 해요. 생일 때 제가 커피 한 잔 정도 보내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컴백해서 근무하시는 분이 한 20%, 30%는 돼요. 그런 분들은 좀 증명이 됐으니까 다시 오면 우리는 환영이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하나 자랑거리는, 병원에 먹을 게 꽤 많이 들어와요. 우리 직원들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먹을 거 많이 들어오는 병원은 처음 봤다, 이럴 정도로 우리 환자분들이 김치 종류인가 뭐 나물 종류 너무 맛있더라고.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우리 나눠 먹고, 또 김치 한 박스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막 근처나 이런 데서 빵 사오고 이러시는 분도 되게 많아서, 제가 맨날 우리 직원들한테 제발 우리 먹어 치우자고, 나 이거 썩는 거 정말 싫다, 맨날 그 소리 하거든요. 감사하죠. 저희 병원은 매일 오는 병원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한 번 와서 수술하고 1년에 한두 번 올까 뭐 이 정도지, 친해지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수술이 괜찮으셨는지, 우리가 불쌍해 보이는지, 하여튼 이렇게 먹을 거를 많이 갖다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사진 찍어 놓고 파일에 다 보관하고 있어요.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 저는 감사함을 잊지 않아요. 저는. 지금까지 자랑이었습니다.